네, 안녕하세요. 발표를 맡게 된 평택 안일초등학교 교사 성지윤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요. Task-based language teaching on Korean elementary school L2 learners, a key to online and offline EFL classrooms 라는 주제입니다. 이 연구를 진행하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지금 COVID-19으로 인해 많은 Korean EFL 클래스룸이 input deficiency를 겪고 있는 동시에 학생들의 어떤 직접적인 인터랙션이 저해됨으로써 아웃풋의 기회 또한 이제 상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교사가 가장 학생들에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적합하고 효과적인 메소드를 선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요. 이에 따라서 이제 제안되게 된 것이 바로 task-based language teaching입니다. Task-based language teaching은 이미 많은 교사들, 많은 선생님들께서 진행을 해오신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황앤차의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task-based language teaching은 학생들의 어떤 individual learners need를 고려하고 학생들에게 굉장히 많은 motivation을 제공함으로써 영어 능력의 성취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이러한 많은 다양한 활동들이 학생의 흥미를 자극했다라는 결과들이 나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이러한 TBLT의 theoretical background는 롱의 어떤 TBLT의 어떤 정의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individual learners need를 고려하는 것이 task를 organize하고 sequencing 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 또한 롱 교수님의 어떤 이러한 learners need를 고려하는 것과 더 추가적으로 이제 제가 연구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이 롱 교수님의 다음과 같은 4 가지 단계를 통해서 학습을 진행을 해 보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identifying learners needs, 그리고 두 번째는 defining syllabus content, 그 후에 organizing language acquisition opportunities, 그리고 마지막으로 measuring students' achievement라고 해서 크게 4 가지 단계, need analysis부터 시작해서 assessment 단계로 점점 complexity가 증가하는 그런 방식으로 수업을 구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제 학생들이 이렇게 전체적인 어떤 영어 단원을 재구성함으로써 피카와 팔로던의 어떤 input based task 그리고 output based task의 어떤 그런 접목을 통해서 low proficiency learners와 더불어 이제 intermediate learners 그리고 advanced learners 모두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온라인 and offline 클래스룸을 만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input based task는 이제 실력이 아무래도 low proficiency learner들에게는 더 많은 어떤 인풋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력이 이제 많은 학생들은 이제 학생들과 직접 소그룹을 결성하고 output based task를 실행함으로써 더 발전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제공받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메소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participant는 4학년, 28명의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구성을 하였고요. 학생들 중 단 한 명도 English speaking country의 academic purpose로 다녀온 학생이 없습니다. 실력은 굉장히 basic부터 intermediate까지 다양한 학생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material은 YBM 김 교수님의 YBM 교과서죠. Fourth grade student textbook을 바탕으로 하여 전체적인 단원이 재구성되어 이루어졌고요. 또 input based task와 output based task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가 이 메소드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 need analysis 단계인데요. 많은 TBLT 학자들이 강조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need analysis는 학생들이 어떤 것에 흥미가 있으며 어떤 것을 영어를 배울 때 있어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생각을 하는지를 바탕으로 해서 구성을 하면 아무래도 L2 학습자들이 느끼는 영어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나 그런 거부감이 덜해지고 더 motivated 된 학생으로 이제 만들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래서 저희 반 28명의 학생들 중 8명의 no reply 한 학생을 제외한 20명의 학생들이 이제 답변을 주었는데요. 클래스팅이라는 플랫폼을 활용해서 학생들이 직접 공부하고 싶은 것을 답글을 다는 식으로 하여서 서베이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장 많이 나온 답변은 9명의 학생들이 선택을 했죠. How to bake a cake or make delicious food라고 해서 약 45%의 학생이 선택을 하였고요. 이 순위로는 Learning how to communicate with others when traveling abroad. 그리고 세 번째로는 How to make a paper artwork라고 해서 저희 반 학생들이 그 종이 접기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요런 주제들도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different kinds of games around the world라고 해서 이것은 지난번에 공부했던 어떤 국어 과목이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닌가. 세계 여러 나라의 전통 놀이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이 내용이 아무래도 영향을 끼쳤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현재 저희 반에서 가장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해리포터 시리즈죠. 그래서 expressions about magic에 대한 내용도 쓴 이렇게 재미있는 답변을 남겨준 친구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학생들의 어떤 다수가 선택한 그 1순위 주제죠. How to bake a cake or make delicious food를 바탕으로 총 10차시의 영어 학습, TBLT 영어 학습을 재구성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차시에서는 different kinds of ingredients to bake a cake로 이제 컨텐츠를 구성하였고요. 두 번째 차시에서는 learning steps to bake a cake이라고 해서 이것은 레슨 저희가 배웠던 YBM 영어 교육에서도 4단원은 Let's play baseball이라는 단원과도 잘 맞아떨어지기에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lesson 3 and 4에서는 이제 3, 4차시에서는 design a cake이라고 해서 이제 미술 교과와도 접목시키고 또 실과, 아직 4학년은 배우지 않았지만 이제 간단하게 어떤 음식을 만들어 보고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서 이때는 사실 미술 교과로 대체를 했지만 디자이너 케이크를 해보는 그런 재미있는 활동도 진행을 하였고요. 이 단어는 학생들이 실제로 배웠던 3학년 때 배웠던 여러 가지 표현들을 접목하기에도 굉장히 알맞은 그런 단원이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재미있게 참여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10차시까지 간단히 설명드리고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부분은 5, 6차시 부분을 구성한 부분을 이제 잠시 보여드릴 텐데요. 5, 6차시 부분에서는 레슨 12죠. How much is it? 이라는 표현과 가장 잘 재구성될 수 있는 buying ingredients from grocery store 이라는 내용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7과 8 차시에서는 bake a cake 이라는 단원으로 이제 구성을 하였고요. 9에서는 introduce cake to others라고 해서 이미 레슨 1, 2에서 배웠던 뭐 Hi, my name is blah blah, 뭐 let me introduce blah blah 이런 단원들, 소개하는 단원과도 굉장히 알맞게 잘 구성이 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재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영어 시간에 배웠던 표현들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슨 10에서는 마지막으로 invite others to your cake party라고 해서 케이크 파티에 초대하는 어떤 초대장, 짧은 글쓰기의 어떤 영어의 라이팅 에도 접목시키기에 굉장히 좋은 차시였고요. 그리고 이제 소개하기 표현이라던가 인사말 나누기, 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전달하기와 같은 여러 가지 펑션을 이제 나타나기에도 좋은 현재 어떤 우리 영어 교육 과정이 추구하고 있는 notional functional syllabus와 더불어서 text based syllabus가 조금 더 믹스드하게 이제 적용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차시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학생이 need analysis를 바탕으로 구성한 차시였지만 영어 교육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에도 굉장히 재미있고 흥미있게 진행될 수 있었던 이런 실러버스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보여드릴 바로 fifth and sixth 차시인데요. 이 차시는 이제 렁 교수님의 전체적인 어떤 틀을 이제 theoretical background로서 따르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는 먼저 pre-task 단계에서부터 main task, 그리고 exit task, 마지막으로 assessment 단계까지 순차적으로 진행이 됨과 동시에 complexity가 증가하고 difficulty가 증가하는 이런 방식의 어떤 구성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메인 태스크 단계까지는 줌을 통한 온라인 클래스룸으로 진행이 되고요. 엑sit 태스크는 학생들이 직접 와서 오프라인 클래스룸으로 진행이 되어서 이어서 롤플레이와 같은 경우도 이제 수행평가 사시로 이제 제출을 하고 셀프 이밸루에이션까지 이어짐으로써 이제 전체적으로 교수학습과 평가가 연계된 그런 교육을 지향하고자 하였습니다. target word는 레슨 1에서 배웠던, 그러니까 재구성한 단어는 1차 시에서 배웠던 다양한 ingredient에 대한 단어를 반복적으로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인과 동시에 어떤 실제적인 real life 씬에 이제 믹스 해가지고 학생들이 더 재미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자세한 설명은 이렇게 이제 태스크 어떤 과업들을 보여드리면서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러한 instructional treatment인데 온라인 클래스로 진행된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선생님들께서 현재 많이 사용하시는 게 줌 프로그램일 텐데요. 줌 기능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여 사용하기에도 굉장히 재미있는 활동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먼저 제가 구성한 프리테스크 활동으로는 picture card, 어떤 picture card라는 활동이라고 해서
학생들이 배운 여러 가지 ingredient, 배울 이러한 target word를 먼저 픽처로 제시를 하고 교사가 이 단어를 하나하나 이제 읽어줌으로써 학생들의 어떤 word와 어떤 그 단어의 어떤 phonemic awareness를 기를 수 있는 이런 활동이었습니다. 이 단어 egg를 egg와 연관 짓고 flower를 flower와 연관 짓고 또 soda를 soda와 연관 짓고 word and meaning formation을 조금 더 잘 익힐 수 있도록 그림과 연관 지어서 이야기를 해주었고요. 또 이제 이 과정을 거침으로써 학생들이 이제 조금 더 이걸 익숙하게 되면은 드디어 이제 input based task죠. modified flySweat의 beginner 버전과 intermediate advanced 버전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modified flySweat은 원래 flySweat은 교사가 어떤 단어를 말하면 학생들이 이 단어를 이렇게 치는 이제 야구 배트나 뭐 여러 가지 펜을 통해서 이렇게 때리는 식의 어떤 그 단어 게임입니다. 이것이 약간 수정된 변형된 버전의 flySweat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beginner 버전에서는 교사가 egg라고 말을 하면은 이 egg를 이제 줌 기능의 주석 기능을 활용해서 이런 식으로 뭐 표시를 하면 어떤 학생이 표시를 했는지도 다 보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자기만의 표식을 조그맣게 남김으로써 이제 자신의 이해를 이제 교사가 yes or no라고 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식이고요. 또 이러한 beginner 단계가 넘어가게 되면은 intermediate 단계에서는 lesson 7에서 나왔죠. It's under the table이라는 표현을 활용하기에 굉장히 좋은 이제 활동이 구성이 됩니다. 바로 이제 교사가 말한 단어를 학생들이 직접 여기에 그림으로 그려보는 활동인데요. 자신이 어떤 골랐던 단어를 이 테이블에 직접 그려봄으로써 나중에 답을 확인할 때는 The egg is next to the flour. The salt is next to the sugar. The 뭐 이런 식으로 해서 next to, near, across from, on, under라는 표현을 이미 그 전차시에서 배웠던 다양한 표현들을 다시 한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이 활동을 실제 온라인에서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재미있게 활동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프리테스크의 세 번째 이제 활동인데요. Listening to what's happening in the marketplace, Clark and customer scene이라고 해서 첫 번째는 이제 이 실제로 점원과 이 가게 주인과 그리고 손님이 나누는 있던 이런 대화 상황을 실제 뭐 가방 가게라던가 실제 마켓플레이스에서 있는 것을 real life 비디오로 보여줍니다. 학생들이 좋아하는 캐릭터도 등장하고 또 교사가 직접 만든 영상인데요. 제가 직접 출연하여서 제가 찍은 어떤 사진들과 저의 이제 목소리가 담긴 영상들을 통해서 교사의 어떤 real life 씬을 보여주고 학생들이 조금 더 가깝게 느끼고 영어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우리 선생님이 등장했으니까 더 재미있게 이제 지켜보고 따라하고 활동하는 그런 활동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요 활동은 사실 제가 교사가 직접 등장하는 영상은 제가 평소 수업 시간에 굉장히 자주 활용하는 그런 활동인데요. 이를 통해서 이제 어떤 그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삶에 대해서 조금 더 친숙도를 높이고 또 학생들이 이제 선생님을 굉장히 좋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선생님의 등장을 통해서 영어 학습에 있어서 authenticity가 조금 더 높아지는 효과를 보일 수 있다고 이제 판단됩니다. 이렇게 이제 마켓플레이스에 대한 real life 씬을 보여주고 난 후에 간단한 comprehension check를 진행함으로써 학생들의 이제 이해도, understanding을 이제 높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메인 태스크는 온라인 클래스에서 소그룹 회의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한 사람당 4명의 학생들로 이제 소그룹 회의를 이루어서 진행을 하였는데요. 타입 A와 타입 B가 이제 나뉘어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클라크의 프라이스 리스트와 커스터머의 쇼핑 리스트가 조금은 다릅니다. 이 이유는 기존의 어떤 TBLT Information Gap 태스크를 살펴보면 둘이 이제 똑같은 목록을 제시함으로써 클락은 단순히 답변을 말해주기만 하고 자기는 그 커스터머는 묻기만 하는 활동에 치중하게 되는데 이 클락이 조금 더 리스닝 스킬을 높일 수 있고자 이제 커스터머의 쇼핑 리스트에는 클락의 리스트와 조금 다르게 두 가지의 어떤 서로 다른 단어를 추가를 했습니다. 두세 가지의 조금 다른 단어인데요. 자기의 어떤 리스트에 없는 단어를 이제 직접 여기에 things our stores don't have라는 단어 목록에 쓸 수 있도록 함으로써 끝까지 학생들이 집중력을 잃지 않고 서로의 대화에 이제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는 타입 B로 이제 넘어가서 클락과 커스터머의 이제 그 롤이 체인지가 되겠죠. 이렇게 서로 스위치 더 롤 하는 과정을 통해서 서로 묻고 답하기 활동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더불어서 사실 이 활동을 구성할
때 파일럿 테스트를 해보았더니 학생들이 굉장히 이제 한국어를 사용하려고 한다던가 익숙하지 않는 표현들에 대해서 연습을 하지 않는다던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peer evaluation도 첨가하였습니다. 실제로 peer evaluation 이제 그런 항목에는 뭐 이 표현을 적극적으로 잘 사용했는가, 또 영어를 매 시시각각 영어를 잘 사용했는가, he or she used English all the time, 그리고 he or she politely asked and answered a question이라고 해서 그 학생들이 이제 뭐 이렇게 얼굴을 비대면적 어떤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서로에 대한 어떤 한다던가 무례함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어 미리 사전에 이제 예방하고자 요렇게 peer evaluation을 구성하였더니 학생들이 이제 훨씬 더 조심스럽고 또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에서 이런 메인 태스크를 진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메인 태스크가 이제 진행됨과 동시에 그다음으로는 이제 엑sit 태스크가 진행이 되는데요. 온라인 수업에서까지는 메인 태스크를 진행하였고 이제 오프라인 수업에서는 엑sit 태스크가 진행이 되는데 엑sit 태스크는 쪼끔 더 complexity와 또 difficulty가 증가함으로써 학생들이 조금 더 역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제 활동이 변모합니다. 그래서 information get task, 어떤 단순한 형태의 information get task에서 나아가 problem solving task로 이제 변화를 하게 되는데요. 이 problem solving task의 특징은 mathematical 그리고 logical thinking이 조금 더 증가한 조금 더 복합적인 활동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 쇼핑 리스트의 주제가 조금 바뀝니다. Shopping under the budget and save the most money, becoming a smart consumer 이라는 이제 미션을 부여받게 되는데요. 학생들은 이제 본인의 price 리스트를 직접 원하는 물건으로 이제 채워넣을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 제공되었던 어떤 word 리스트를 참고함으로써 자기의 price 리스트와 쇼핑 리스트를 채워넣게 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 조건이 더 추가됩니다. budget이라고 해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총 예산 $40가 주어지게 되며 이 $40 내에서 예산에 맞게 이제 물건을 사야 되는데 아무래도 학생들이 자신들이 직접 돈의 어떤 ingredient의 재료의 값을 정하기 때문에 발품을 가장 많이 팔고 여러 군데를 많이 돌아다녀서 싼 가격에 이제 이 가격을 산 친구들이 이길 확률이 높아지겠죠. 이러한 조건을 이루려다 보니까 학생들이 조금 더 많이 이제 인터랙션을 하게 되고 더 많은 친구들과 소통을 하게 되는 이런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해진 시간이 이제 지나고 나면 다시 타입 B로 이제 클락이 되고 커스터머가 되고 커스터머가 클락이 되고 이렇게 스위치 더 롤 하는 과정을 거쳐서 많은 학생들이 이 미션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하였습니다. 이 활동이 실제로 이제 학생들이 가장 재미있다고 이야기를 해줬던 활동인데요. 아무래도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 이제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은 조금 더 outgoing하고 어떤 학생들은 introverted한 면이 있는데 그 introverted한 학생들은 이런 활동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이 이 task-based language teaching에서의 아쉬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조금 introverted한 학생들에게는 아무래도 온라인 클래스룸이 조금 더 적합했던 점이 있기에 이 온라인 클래스룸과 오프라인 클래스룸이 어떤 믹스드 되어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큰 장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 이후로 이제 진행된 것은 어세스먼트 단계인데요. 이것 또한 task based language teaching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과정 중 하나입니다. 바로 전체 과정을 이제 평가하는 단계인데요. 이 과정은 집약적으로 되게 이루어져서 실제 real life situation에서의 role play를 이제 하는 것을 평가하고자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제 조금 부끄러움이 많은 친구들은 비디오 클립 대신 카툰을 그려서 이렇게 제출해 준 친구도 있었고 평소 쇼맨십이 있거나 아웃고잉하는 친구들은 직접 틱톡을 활용한 영상을 찍거나 요렇게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봐서 제출한 친구들도 있었을 만큼 요즘 이제 비록 11살의 친구들이지만 굉장히 많은 재능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비대면 수업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준비된 자세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좋은 퀄리티의 작품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 이후에 이제 self evaluation을 이제 실시함으로써 학생들이 이제 본 TBLT 어떤 수업에 있어서 본인이 어떻게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고 또 어떻게 발전을 했는지를 돌아봄과 동시에 어떤 활동이 재미있었고 어떤 점이 어려웠는지를 이제 판단함으로써 교사의 다음 수업 구성에 있어서의 피드백을 제공하는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 how much is this? It's blah blah dollars에 이제 많이 체크를 하는 경향을 보였어요. very good이라는 이 동그라미 2개 체크를 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약 한 뭐 5명의 친구들이 어려움을 느꼈다. 뭐 보통이다라고 답변을 해준 친구도 있었을 만큼 많은 친구들이 다 이제 학습의 성취를 이뤘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래도 흥미에서만큼은 모든 친구들이 이 동그라미를 쳤을 만큼 굉장히 재미있는 활동이었다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재미있다고 판단했던 활동은 이 활동으로 엑sit 태스크였는데요. 앞으로 영어 수업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이제 뭐 코로나의 어떤 규칙 사항을 준수하는 내의 범위에서 학생들이 조금 더 logical thinking을 하고 어떤 mathematical thinking을 할 수 있는 상위의 사고를 할 수 있는 활동을 진행한다면 더 재미있게 구성될 수 있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그 결과 이제 result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학생들이 willing to communicate with English and motivated in learning이라는 점이 가장 큰 수확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이제 how much is this ingredient? It's blah blah dollars를 real life 씬에서 연습하는 과정을 통해서 조금 더 genuine하고 authentic한 interaction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introduction 단계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인풋이나 아웃풋 deficiency problem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 TBLT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영어 수업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 디스커션 부분에서는 사실 이제 고학년 학생들에게 조금 더 적합한 내용일 수 있겠지만 여전히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 클래스룸이 이제 병행하면서 많은 장점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학생들이 열심히 참여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아닙니다. 어떤 학생들은 뭐 온라인 학습에 있어서의 어떤 어렵다는 것을 핑계로 활용을 하지 않거나 실제 친구들을 만나지 않는다, 뭐 서로 뭐 놀지 못한다라는 점을 근거로 들어서 굉장히 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실제 대화를 나누는 것보다 더 적은 수확을 얻은 친구들도 있었는데요. 이러한 친구들을 위해서는 이제 오르테가와 건살레스가 제시하는 것과 같은 virtual environment 환경이 구성이 된다면 훨씬 더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이 virtual environment의 예시로는 Second Life 프로그램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 가상현실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몇몇 대학들이 이러한 메타버스라고 하죠. 실제 가상현실 공간을 구성함에 있어서 이 가상현실 내에서 강의를 듣고 혹은 뭐 금융업을 하고 어떤 그 북클럽을 해서 동아리 사람들과 만나고 요런 비대면적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virtual environment 내에서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회가 된다면 이러한 virtual environment를 조금 더 활용을 해서 학생들이 이런 가상현실 공간을 활용하고 조금 더 authentic한 환경에서 이 서로 보지 못하는 것을 극복해서 이 현실 내에서 대화를 더 적극적으로 나누고 더 흥미를 느낄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한다면 비록 코로나19로 인한 이제 뭐 등교 제한이 있을지라도 더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 점은 앞으로도 많은 선생님들께서도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 소개를 해 드립니다. Second Life 프로그램입니다. 네.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conclusion을 말씀드리자면 이제 이 본 연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도 need analysis만큼 학생들의 need of learning은 굉장히 중요한 팩터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need of learning, 학생들이 학습에 대한 욕구 그리고 학습에 대한 흥미가 고려가 되었을 때 진정으로 이제 자율적으로 영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영어 현장에서도 학생들의 이런 need를 분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 될 것이라 이제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들에게 이제 다양한 그 비대면적 환경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학습 격차도 벌어지고 많은 이제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영어 수업 시간에도 input based task와 output based task가 적절하게 조화된 어떤 task based language teaching이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는 데에도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제 앞으로의 수업 환경에서도 더 많은 어떤 노력과 선생님들의 많은 도전이 이루어진다면 들에게도 좀 더 재미있는 영어 수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네 제 발표의 레퍼런스를 소개해 드리고요. 이상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혹시 이제 발표를 들으시면서 궁금했던 점이나 혹은 이제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주제가 있으신 선생님들께서는 아래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발표를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지윤이었습니다.